은퇴 후 주식으로 인생 재정적으로 나락간 이야기.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인생이 급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마음에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분들이 많지만 그 끝이 썩 달콤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죠. 누구나 한 번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주식 투자를 하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투자를 시작한 김 씨의 참담한 결말.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죠. 안정된 직장을 다닌 덕분에 은퇴 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은퇴 후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주식을 사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소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자 그 기세를 믿고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하락장과 예상보다 더 빠른 시장 변동성에 김 씨는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몇 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후 은퇴 후의 주식 투자로 인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거의 모두 잃게 되었죠. 김 씨는 결국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을 절감하고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주식만을 의지했던 자신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김정은 씨,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로 상승을 꿈꾼 50대. 김정은 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 주식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편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세 차익을 꿈꾸며 유망한 주식을 샀고 처음에는 조금씩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수한 주식 중 일부는 불안정한 기업들이었고 다른 주식들은 예상보다 성과가 더딘 것이었죠. 한 번의 실수로 주식 투자로 인한 큰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그가 놓쳤던 점은 주식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씨는 투자의 다양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자산 분배를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사례 3. 박모 씨의 자녀를 위한 대박 꿈은 꿈으로 끝났다. 박모 씨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대박을 꿈꿨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집도 한 채 더 사야겠다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박 씨는 시장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승리를 경험하며 자신감이 넘쳤고 이젠 잘 되는 기업만 골라서 사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자주 바뀌는 경제 상황에 맞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포트폴리오는 제대로 된 리스크 분산 없이 특정 산업과 주식에 몰려 있었습니다. 시장의 급변동이 일어난 후 박 씨는 대규모 손실을 보았고 자녀 교육비를 위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 이렇게 3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산 투자와 계획적인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 주식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그 종목의 가치가 급락할 때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주식의 기본적인 흐름과 시장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도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관리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현금 자산 등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재정적 실패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계획 부족이 큰 문제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 충분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대박을 꿈꾸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야만 은퇴 후에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 과연 모두에게 맞는 선택일까? 은퇴 후 주식 투자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자산을 증식한 이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은 그 자체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가 항상 모두에게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식 투자가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위험성, 은퇴 후의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하루에도 수차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주식의 가치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주식에 투자할 시간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던 시절처럼 매일 뉴스와 경제 흐름을 체크하고 직접 시장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씨처럼 은퇴 후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는 바로 이 시간 부족입니다. 그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냥 몇 개 사놓고 수익만 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지만 주식시장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투자한 주식이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 잘못된 투자 성향.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즉, 주식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주식은 그냥 많이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무지나 막연한 기대는 때로 큰 실패를 불러옵니다. 박모 씨처럼 은퇴 후에 투자에 손을 댄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 없이 투자 전략을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처음 주식을 샀을 때는 수익을 얻은 적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깊은 분석 없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리스크 관리나 포트폴리오 분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를 압박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식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없이 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 자체로 복잡하고 단순히 좋은 기업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경제 흐름, 기업 분석, 그리고 시장의 주요 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 수익을 추구만 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수익 추구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큰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의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배분과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1일 10%의 상승이나 하락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 초보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자주 패닉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김 씨의 예를 보시면 초기에 몇 번의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주식시장의 큰 하락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손실을 본 이유는 바로 감정에 의존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접근법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식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배당주나 안정적인 채권 혹은 인덱스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방법이 더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큰 폭의 변동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나 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한 가지 주식에 몰빵해서 투자하거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 특성상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만약 주식 한 종목에만 투자했다면 그 주식이 시장 변동성에 의해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씨는 한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았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한 투자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에 투자했던 김 씨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 기업의 주식이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은퇴 후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결론. 은퇴 후 주식 투자, 과연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는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투자입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은퇴 후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점과 리스크 관리의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급하게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